안녕하세요. 유경원의 국제평화 뉴스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탈석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사우디가 중동 내 오랜 적들과 화해하며 평화무드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인접 국가들과 외교관계 재건을 통해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019년 이후 사우디는 튀르키예, 카타르 등 주변국들과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중국의 중재로 역내 최대 라이벌인 이란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내전을 계기로 10년 넘게 외교관계를 끊었던 시리아와도 화해를 시도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됐던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오는 5월 사우디에서 열리는 아랍연맹 정상회담에 초청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은 나는 더 이상 미국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사우디와 이란, 시리아의 화해가 미국을 당황케 하고 있다. 미처 손쓸 틈조차 없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우디와 오만 측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예멘 후티와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 사나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알마샤트 후티군 정치국장과 만나 상호 공격 행위 중단과 정치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후티 측은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 동맹군의 공습 중단과 전면적인 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나 방문은 이란과 사우디가 단교 7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예멘 내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다극화한 세계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 국제 체제 강화를 추구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발표한 51개항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컨테이너선 16척을 수주했고 프랑스 역시 160대 에어버스를 중국에 팔았습니다. 프랑스는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키로 약속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중국 유럽 관계의 새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중 대립에 말려들면 안 되고 달러 의존을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의 기밀 문건이 대량 유출되면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이 적대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도 감청해온 사실이 함께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도청 사실을 부정하고 진실에 접근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는 도둑맞은 놈의 통상적 행동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화를 엿들은 도둑놈이다. 미국은 도둑질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 한다. 도둑맞은 우리의 주권은 누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상 민플러스의 평론이었습니다. 조선은 2019년 스페인 주재 자국 대사관을 습격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씨 등을 스페인에 넘기라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조선 대사관은 미국은 마땅히 스페인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하여 공식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하며 사건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즉시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이 수중 핵 의뢰로 알려진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4일에서 7일 사이 수중 전략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형 3단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첫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ICBM을 시험 발사하고 첨단 탑재체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 역시 4월 셋째 주에 미니트맨 3 ICBM 시험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핵 추진 의뢰 포세이돈을 탑재하는 잠수함 사단을 태평양 함대에 편성합니다.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은 특별 핵 잠수함 사단을 내년 12월 말이나 2025년 상반기까지 캄차카 반도에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이 조선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ICBM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ICBM 센티널은 개발된 지 반세기가 지난 기존 ICBM 민트맨 3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9년 첫 인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토 5개국은
미국과의 핵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핵폭탄 B-61 약 100개를 유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튀르키예 5개국 기지에 있습니다. 한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해 왔습니다. 1967년에는 약 950개 탄두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전술핵 배치를 합의한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미국도 외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은 국제법 위반으로 어떤 국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카셴코는 마크롱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그렇다면 미국도 핵무기를 배치한 국가에서 철수해야 하며 이것이 완료되기 전까지 벨라루스와 모스크바는 워싱턴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 포위 군사훈련 사흘째인 10일 대만과 주변 해역에서 핵심 목표물에 대한 모의 정밀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대만 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대비 경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중동 지역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USS 플로리다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 잠수함이 중동 지역으로 진입해 임무를 수행 중이며 수에즈 운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말한 뒤 이란 핵협상팀 고문은 미군의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이란에 떨어진다면 중동에서 미군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은 미군도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갈등이 높아가는 가운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슬람 세계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립을 벗어난 핀란드가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합류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의 나토와 1200km 국경에서 2500km로 확장된 국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안보의 침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생물 실험실 건설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릴로프 중장은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군사생물학적 활동의 주요한 조직자이자 직접 참여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3년에 1억 5천만 달러 예산을 할당해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서 이중 용도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연구소에서 발견된 240개의 위험한 병원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신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며 원자력 부문 등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러시아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70달러로 가격 상한보다 10달러를 더 주고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은 작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도 전년비해 4.6% 증가했습니다. 러시아인의 80.4%가 푸틴을 신뢰하고 국정 지지율은 77.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두다는 전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물리적인 국경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은연관계에 있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서부 영토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한편 중국의 기대 수명은 이미 2021년에 미국을 넘어섰고 2035년에는 8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당시에 기대 수명은 35세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적인 지정학자인 브라질 페페 에스코바르는 중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이미 수년 전 미국을 추월했고 서비스 부문을 배제한 2019년 중국의 실질 생산 경제 규모가 미국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국경을 개방하고 무역과 여행 활동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최근 남미판 유럽연합으로 불리던 남미 국가연합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국제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